and recommend. It's called Signature Photo Booth. Do it while here in South Korea. 부산이라는 도시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서울은 알아도 부산은 잘 모르거나 또는 부산이 작은 도시겠거니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막상 와서 보면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소피아와 그녀의 남자친구입니다. 이 커플은 평소 전 세계 도시들을 직접 걸어 다니며 그 나라의 실제 분위기와 일상을 영상에 담아온 여행 크리에이터인데요. 이미 수십 개 나라를 다녀온 이들이지만 부산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의 둘째 날, 이 커플은 하루 종일 두 눈을 의심하는 경험을 이어가게 됩니다. Something super exciting today. It's our second day here in Busan. We are going to experience the Hyundai Blue Line Park. It's based 이날 이 커플이 처음 향한 곳은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해변을 따라 놓인 열차와 스카이 캡슐로 부산 여행자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곳인데요. 서면 숙소에서 기차를 타고 약 1시간을 달려 해운대역에 내리는 순간부터 소피아의 입은 닫힐 줄을 몰랐습니다. So we made it to Hyundai Beach. Looks really nice, this street here. 해운대역을 나서면 바로 이어지는 광경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보행로, 줄지어선 카페와 상점들, 그리고 그 뒤로 솟아오른 초고층 빌딩들. 소피아는 이 거리가 마치 미국의 파머스 마켓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파머스 마켓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다와 바로 붙어 있다는 것이었죠. 해변을 걸어서 5분 만에 나올 수 있는 도심, 그 안에 고층 호텔들이 즐비한 풍경은 미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화된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소피아의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블루라인 파크 미포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해변 산책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은 미포역에서 청사포역까지 이어지는 바다 옆 산책로인데요. 소피아는 산책로의 상태를 보고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But it's actually pretty cool in person. Yeah, the walk is pretty nice here. 생각해보면 이건 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해변 옆에 산책로가 있다는 것. 그런데 막상 해외 여러 도시의 해변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해변 도시들 중 상당수는 해변에 접근하는 길 자체가 정비되지 않았거나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거나 쓰레기가 널려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산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의 산책로는 노는 상태부터 안내, 표지판 하나하나까지 누가 관리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느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책로 위로는 또 다른 풍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치 트레인, 옛 철로를 재활용해 만든 이 열차는 처음 들었을 때와 실제로 봤을 때의 감동이 전혀 다르다고 소피아는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좀 우스꽝스러워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멋지다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초록빛 열차가 천천히 달리는 풍경은 화면으로는 그 공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Yeah, it's so nice here. It's fresh. There's a breeze. 사실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는 2022년 한국 관광대상을 받은 곳입니다.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인정받은 관광지라는 뜻인데요. 그런데도 이 커플이 이곳을 특별하게 느낀 이유는 단순히 예쁜 풍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걷다 보면 구간마다 다른 표정을 가진 바다가 펼쳐지고 중간중간 쉬어갈 벤치와 안내시설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구조. 한국의 관광 인프라가 어느 수준인지를 직접 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곳이었죠. 청사포역 근처에 있는 스카이워크. 전체가 유리바닥으로 이루어진 구간이 있어 발 아래로 그대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구조인데요. 소피아 일행도 이 구간을 건너면서 꽤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자 모양이라 파란 눈처럼 보인다는 이 스카이워크. 그 위에 서면 왼쪽으로는 탁 트인 동해가, 오른쪽으로는 암벽과 소나무가 맞닿아 있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커플은 부산 여행에서 꼭 한번 와볼 만한 곳이라는 말을 남겨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실제로 와봐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 사실 이건 말이 쉽지.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갖춘 도시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처럼 도시 자체는 발달해 있지만 자연은 한참 이동해야 하거나 반대로 자연은 아름답지만 도시 편의시설이 따라오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부산은 해운대 해변이 도심과 붙어 있고 산사까지 버스 한 번이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에게는 너무 당연한 풍경이지만 이 커플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해변과 산책로를 마치고 이 커플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해동 용궁사였습니다. 바다 위 절벽에 세워진 절로 부산 여행자라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그 장소인데요. 버스를 타고 15분, 다시 걸어서 15분. 그 길 위에는 기념품과 간식을 파는 노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료라는 사실에 잠깐 당황하는 이 커플. 사실 유럽의 유명 사찰이나 종교 유적지들은 상당수가 유료이고 그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나 이탈리아의 유명 성당들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부산에서 이 정도 규모의 유적지가 아무 조건 없이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 소피아는 그냥 지나쳤지만 이건 사실 꽤 대단한 일입니다. 절 안을 걷다 보면 경내 곳곳에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대나무 숲처럼 이어진 오솔길, 타이어 모양의 교통안전 기도탑, 그리고 용 모양의 입구까지. 이 커플은 걸음마다 멈춰서서 카메라를 들이댔고 절 안쪽에서 내려다본 풍경에서는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형색색의 연등이 달린 기와지붕 너머로 쪽빛동에 바다가 펼쳐지는 그 풍경은 한국 사람에게도 낯설지 않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구도였습니다. 사찰과 바다가 이렇게 가까이 공존하는 곳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이 커플이 멍하니 서서 한동안 카메라를 내리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해운대 해변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밥을 먹게 됩니다. 선택한 메뉴는 김밥, 그리고 그 전에 길거리 호떡을 먹은 남자. 친구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제일 맛있다며 연신 추천을 쏟아냈는데요. 꿀과 치즈가 들어간 호떡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다며 한국에 오시면 꼭 드셔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수십 개 나라를 다녀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이 한마디를 그냥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 커플이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포토 사인 부스 체험이었는데요. 한국의 포토부스 문화는 이미 해외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직접 경험한 소피아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에 오시면 꼭 해보라고 적극 추천한 것인데요. 날짜와 연도가 찍혀 나오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이날 하루를 기억하는 방법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기념품 하나에 이렇게까지 의미를 담아주는 문화. 어쩌면 이것도 한국이 여행자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부산에서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해동 용궁사, 김밥, 호떡, 포토부스. 어찌 보면 전혀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목록인데요. 그런데 이 커플이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는 달랐습니다. 내일은 제주도로 떠난다고. 부산을 아직 다 못 봤는데 벌써 아쉽다고. 수십 개 나라를 다녀본 여행 크리에이터가 부산을 하루 만에 다 담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모습. 부산이라는 도시의 깊이가 그 한마디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